김영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분은 황민정 멘토님께서 시장을 많이 분석해줬고요. 2분은 제가 또 열심히 여러분들의 종목들 유쾌 참깨 통쾌 시원하게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377-0269-0279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오늘 간밤에 미국 시장도 강하게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박스권 상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500포인트를 4월 달에 넘냐 못 넘냐 요 관건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스권 상단에서는 우리가 물량의 조절을 잘 해야 되고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라가 있는 지금 배터리 관련주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이 사이클의 순환 사이클, 이제 턴 어라운드라는 사이클이 되게 많고, 또 4월에는 또 실적 발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가가 레벨업이 된다고 우리가 흥분하는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여지고요. 4월에는 우리가 업종을 잘 선택하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 철강, 화학, 그동안 소외됐던 플랫폼 기업들 이런 것 쪽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도주의 성격이 있는 종목들은 한번 쉬어가는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4월에도 박스권 매매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2,500포인트, 그 다음에 2,300포인트 이 안에서 박스권에 돌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4월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감사보고서 미제출된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지연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4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월에는 또 금통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동결되는지 아니면 0.25로 올라가는지 이것도 관점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큰 전파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랬든 저랬든 종목을 잘 우리가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 종목들 잘 봐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하나솔루션.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1,600원 10%요.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분할 전에. 네, 분할 전에 사셨죠. 네. 친환경 때문에 이제. 네. 매수를 했었는데. 네네. 중간에 이제 분할 소식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네. 매도를 하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한번 가지고 가보자 해서 가지고 갔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신 관점이에요? 단기적인 관점을 보신 거예요? 제가 성향이 단기성입니다. 장기적으로? 네네. 예, 장기적인 관점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가장 수혜를 보는 게 태양과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이라도 해도 어느 정도에서 이 걸리는 자리대가 있거든요. 이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본 쪽, 기술적 분석 두 개를 믹싱한 가격이 가장 좋거든요. 그럼 제가 보는 관점은 상단이라 봐요. 이 상단이 어디냐면 이게 우리가 주식을 매도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멘텀을 가지고 끌고 가는 방법 하나하고 어느 적정선에서 이 걸리는 자리에서 수익을 챙겨놓은 전략이 두 가지 전략을 쓰거든요. 저 같은 전략은 이 자리는 6만 원 라인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거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매물대라 그래요. 매물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의 수익권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과정을 하에 저는 단기적으로 한 6만 원 정도에서 오면 수익을 챙기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아이고. 예. 자, 어느 종목이세요? 이투요. 어느 종목이세요? 이투. 예, 매수가 비중은요? 12,100원에 40%.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친구가 이거 좋다 하길래. 네. 이거 한달 3월 8, 9일 아닌가? 그때 산 거예요. 이게 최근에 좀 이슈 있잖아요, 얘네. 그죠? 예. 감사보고서인가 이게 뭐가 있지 않아요, 얘네? 그죠? 환기 종목 기저 맞죠? 예. 예.
이런 종목은 리스크가 좀 있어요. 리스크가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리스크라는 건 뭐냐 재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 뭐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를 할 때는 그런 그 시즌에 들어왔을 때 이 그 재무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환기 종목으로 걸려드렸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래서 꼭 우리가 이제 내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 분석을 뭐 저는 뭐 현실 뭐 시세 추종자이기 때문에 재무 분석을 잘 하질 않아요. 근데 꼭 하는 시기는 3월이나 2월 달 매년 이렇게 하거든요. 특히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때 되면 이제 적자 기업이라든지 그런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게 좀 금당이 나왔는데 이건 뭐 단기적으로 보신 거죠? 예. 단기적으로 보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길게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아니요, 장기적으로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의 리스크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어제 많이 손해 봤어요. 여기 보면 빨간 딱지 붙었죠. 환기. 이 환기라는 건 우리가 이제 딱지를 준 거잖아요. 그죠? 환기 관리 종목, 딱지를 준 거예요. 안 좋으니까 재무적인 문제가 있고 회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고 딱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우리가 웬만하면 저는 환기하고 관리 종목은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아무리 주가가 올라간다 해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기 딱지하고 관리 딱지 붙는 건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거 사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한 번 더 들어 올라올 거예요. 거래가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팔고 나오시는 게 나아요. 그때 빨리 정리해야 되네요. 네. 그다음에 다음에도 이제 내년에 1월, 2월, 3월 달이 되면 이런 코스닥 종목들 있잖아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코스닥 종목, 실적이 있는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낫고 그러지 않는 종목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직 살아 있어요. 한 번은 들어 올려요. 이거 물량이 다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뭐 재무 분석은 이제 틀렸고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보면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와요. 한 번 밀렸다가 한번 튀어 올라올 때 물량을 한번 돌리기 위해서 이거는 분명히 올라오거든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대상 언제쯤 올라오겠대요? 한 번 더 밀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봉자리가 크기 때문에 봉자리가 크기 때문에 월요일에 한 번 밀려가지고 꼬리가 들어오는지 잘 봐야 돼요. 96,000원, 9,600원 있죠? 요 지지라인까지 밀릴 수 있거든, 이 공간에. 난 12,100원인데. 여기 한번 밀렸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다 안 빠졌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더 끌어올렸다가 눌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요 위에서 한 번 더 들어올 때 매도 치고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남해화학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9,010원에 2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봄철도 돌아와서 이제 비료도 많이 팔릴 것 같아서. 그러셨구나. 이거 비료 관련주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그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곡물가를 보여. 곡물가. 곡물가에 뭐 3대 곡물이라고 해가지고 원자재 값을 보면서 비료 관련주나 사료 관련주는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곡물 가격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여기 보면 밀값, 이게 밀값이거든요. 지금 보는 게 밀값이에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한번 이렇게 한번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대두값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봉 보면 이렇게 바닥 라인에 있죠. 얘도 대두값.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는 건 뭐 옥수수 가격인데 옥수수가 이렇게 봐요. 얘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봐봐요. 그죠?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식이라는 거는 할 때 이제 원자재 값들이 이런 비료나 사료 관련주로 원자재 값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상대 곡물 값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이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농사 시즌이고 이제 비료값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막 이래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게 움직임이 딱 없죠. 지금 보면 이렇게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잖아요.
예, 거래량이 없어요. 예, 거래량이 없으니까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사이클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거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타임을 보고 우리가 이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장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예,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 그래? 그 장기적으로 네. 보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가 깔아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더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10,000원, 1,5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하면 돼요. 근데 좀 더뎌요. 예, 예. 근데 더뎌도 상관없나요? 예. 아, 더뎌도 상관없으면 끌고 가세요. 괜찮아요. 가격 라인이 업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은 사이클 자체가 이번에 업이 된 사이클이고 그다음에 7, 8월 달 되면 이게 이상 기후 때문에 이번에는 6월 달 정도부터 이제 폭염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기상 이상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농식물 관련주도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하는 건 어떨까요? 아, 예. 장기적으로 보는 네. 관점이라면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한번 네.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10,000원 되면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지금 현재는 바닥입니까요? 바닥이에요. 한참 옆으로 횡보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점에서는 실적 베이스가 깔려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들고 있는 게 훨씬 더요.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이상기후 때문에 이런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하면 괜찮아요. 끌고 한번 가고 10,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포스코 ICT 매수가 비중은요? 9,920원에 30%예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충전기 때문에 사셨어요? 예, 어제 내가 추격 매수를 했는데요. 네, 수급이 네, 좋고 네, 외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고 또 뉴스를 보니까 로봇 사업을 또 다시 시작한다고 네. 이런 아, 그렇죠. 이야기도 있고. 근데 지금 선생님은 다 좋은 것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저한테요. 예? 좋은 것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요. 예. 내가 높게 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예? 내가 가격이 예. 따라가서 지금 매수하신 거잖아요. 9,900원 높은 가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때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이게 주식 심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아까 좋은 거면 7,000원짜리에서 7,500원짜리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알았으면 수익이 많이 났을 거잖아요. 예, 그때 네. 내가 이걸 네. 그게 관심이 없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 올라가는데 네.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소식이 다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함에 있어서 예. 좋은 이슈거리는 주가의 선반영이라 그래요. 선반영. 그렇기 때문에 예. 높은 곳에 사면 더 높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하면 더 높게 팔아야 되는데 높게 예. 팔려면 내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 급등은 급락을 만들어요. 세상 이치가 강하게 올라가면 강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격의 위치가 높은 자리에서 샀냐, 낮은 곳에서 샀냐,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내가 냉정함을 유지하지 않고 좋은 것만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내가 이걸 밑에 샀으면 그렇게 찾아가질 않을 거예요. 팔 생각을 하고 있지, 좋은 걸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위쪽에서 사면,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한 것만 먼저 찾아요. 이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점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윗꼬리가 길게 나왔잖아요. 그죠? 예. 윗꼬리가 많이, 길게 좀 많이 밀렸어요. 어제.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왜 예. 많이 밀렸겠어요? 매물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할 때는 되게 복잡한 게 뭐냐면 주식 시장은 비이성적인 시장이에요. 이성적인 시장이 아니고 뭐 예. 1 더하기 1은 뭐 2라고 얘기하지만 주식 시장에는 1 더하기 1은 1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이렇게 산 사람들이 옛날부터 계속 물려있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뭐 흔히들. 그럼 이때 예. 어때? 여기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야채하면 내 가격은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게 매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들어올 때 파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한번 슈팅 들어오면요. 아, 시중 들어오면 팔아요. 예, 그게 좀 윗꼬리 소양복이라고 이 양봉 안 들어오면 밀렸다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는 빨리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한 번 더 들어오면 위쪽으로 예. 좀 팔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높은 가격에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알겠죠? 이 재무는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이거를 네. 한 중기로 이리 보고 있거든요. 네? 중기로 보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예, 중기. 중기요. 예, 예. 중기라면 하면 앞으로 6개월 후 앞으로 한 하반기 이렇게? 예, 3, 4개월 정도 이리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장기 투자하지 않아요.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컨설팅하는 것도 주식은 예. 변수가 너무 많아서 장기 예. 투자는 우리나라가 좀 안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세 추정이라 그래요. 오늘 시세가 나면 내일 시세가 나고 내일 모레가 시세 나는 거 찾아오는 거라 제가 보는 관점에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그렇게 한번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우, 수고가 네,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CJ 제일제장 35만 2천 원에 비중은 20%예요. 아, 그죠. 최근에 이제 바닥 잡으려고 사셨구나, 그죠? 아니요, 저좀 위에 오래됐- 37만 원 사갖고 물 타갖고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참, 싸게. 참 애매한 자리거든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네, 이제 네. 중갑값이라 그래요. 이제 중갑값이라는 거 하면 뭐냐면 이게, 이게 꺾이는 자리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게 꺾기 추세라 그래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고 어느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올라간 가치에 떨어지는 가치가 비교 분석해서 거의 반값이 돌아가요. 그게 이제 동상동조라고 하거든요. 올라가는 네. 시기, 올라가는 크기, 떨어지는 크기, 떨어지는 기간 이게 비슷해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은 한 번 큰 파동이 나왔어요. 2020년에 14만 원짜리가 5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빠지는 자리예요. 근데 이 추세를 돌리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신 가격이었잖아요. 35만 원에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럼 그때 팔고 정리하는 게 나아요. 올라와요. 예, 올라와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월요일 날도 이제 반등 쪽에 이제 무게를 두면 돼요. 미국 시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에는 강하게 좀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잘 보고 팔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이건 업사이클이 아니라 잠깐 이게 머무르는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왔다가 옆으로 계속 횡보하거나 위로 치기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35만 원 정도 되면 매도 치고 나오면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YG1이요. 아, YG1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8,700원이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좀 오래됐고요. 네, 이제 추가매 그냥 몇 주 안 되니까 그냥 네. 그 처음에 살 때는 그 뭐죠 유명 투자자가 샀다 그래가지고 투자했다 그래가지고 샀었거든요. 근데 곧 지나고 보니까 네. 뭐 그래프 그러니까 그거 뭐죠? 뭐요? 그래프를 제대로 못 본 상태에서 아, 네. 그냥 그러셨구나. 그 뭐 누가 투자했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네. 이번에 이제 움직이죠. 6,500원대에서 네. 또 조금 더 사서 10%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는데 지금 한 2주 가까이 계속 오르잖아요. 5일선을 타고. 네. 근데 이걸 매수가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나은지 네. 한번 팔았다가 재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가지고요. 이 양도라 그래요, 양도. 이게 절삭공고 쪽이거든요. 이 회사는 스몰캡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클만 잘 타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실적 네네. 베이스가 잡혀 있는 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소기업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 종은 뭐 기계 쪽에 절삭공고 쪽인데 이 네. 종은 이제 업사이클, 다운사이클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 업사이클이 된다, 다운사이클이 된다 그러면 이게 기준을 세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청자님 얘기하신 그래프를 얘기했잖아요.
그래프는 뭐 100%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때 일단 기본적인 틀을 통계적 대비를 해서 우리가 확률을 줄이는 관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종목들은 보면 거의 다 보면 스몰캡이라고 그랬잖아요. 스몰캡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사줘야 돼요. 특히 코스닥의 스몰캡들은 기관이 안 들어오면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근데 네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메이저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네. 봤을 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가격을 어디서 팔까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이거를 올라갈 때 우리가 어느 가격에 팔 거다라고 우리 시청자님께 고민한 가격이 얼마예요? 저는 일단은 뭐 8,0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네. 어제 보니까 네. 5일선에서 또 껑충 더 멀어지는 거 보니까 네. 불안해가지고 일단 팔았다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나. 그게 이격도라 그러는데, 예,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60일선에서 거래가 들어올 때 그 양봉 5일선을 꺾지 않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그럼 이 양도라 그래요, 이게. 양도가 몇 개인가 보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거든요? 그죠? 네. 양봉이 9개 나왔죠? 네. 여기 보면 9개. 그럼 12양도까지 나올 확률이 많아요. 아. 양도의 끝자리가 12양도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음도의 네. 끝자리는 7음도, 8음도에 이게 뭐 기술적 분석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만큼 네.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팔지 말고 끌고 가는 게 나아요. 5일선을 네. 꺾이지 않고 밑에서 이격도를 받쳐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격도로 벌려서 가요. 그러니까 조정의 네. 힘이 아직까지는 위쪽 조정보다는 위쪽 힘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네. 있고 만약에 네. 좀 시간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9,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9,000원까지 홀딩. 네네. 예, 그때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8,500원에서 9,000원까지 가져가도 돼요. 네네. 그때까지 홀딩해서 수익 꼭 챙기시길 바라요. 네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레이저 셀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9,530원에 10%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반도체. 네. 반도체라서 샀어요. 신규주들인 거잖아요. 예. 네. 신규주들은 우리가 사이클이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주의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 통계를 내보면 주기가 어느 쪽으로 도냐면 2년 주기로 돌아요. 2년 주기. 그러니까 뭐 좋든 안 좋든 뭐 반도체든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더라도 신규주를 다음에 하실 때는 2년 후에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면 스토리가 짧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요, 뭐 실적이 안 좋아요, 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상담하는 거 많이 보겠지만 신규주는 웬만하면 이 스토리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평균 내는 기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규주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10,000원짜리에서 먹고 떨어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이게 그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심리대라 그래요. 심리대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느 쪽에서 가장 심리가 위축되는 가격대가 있어요. 이게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우리 거기가 가장 큰 심리가 센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1,000원짜리가 안 팔면 얼마에 팔아요? 990원에 팔리면 팔리죠. 네네. 그 심리가 10원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팔려요. 근데 네. 단수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0,000원대에 라운드 픽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못 넣으면 또 밀려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 번 더 트라이 오면 10,000원짜리에서 팔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오를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지금 뭐 조금 월요일에 많이 빠지니까 겁나죠. 네, 지금 내려가서 왜? 겁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청자님께서는 시세를 보고 무서워하죠. 여기 뭐 마이너스 7% 빠져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이런 거 시세는 의미가 없고 이 거래가 중요해요. 거래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들은 호가라 그래요. 호가. 호가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매수 물량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호가를 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거의 보면 호가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호가를 본다고 이렇게 보면 여기 호가 보이세요? 여기 보면 뭐 10주, 2주, 100주, 200주 이렇게 있죠? 네. 위 호가, 이 밑에 호가는 많이 있죠. 위 호가, 매도 호가는 2,000주, 매수 호가는 15,000주예요. 이건 밑으로 뺀다는 얘기예요. 호가치기래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위쪽으로 매도 물량이 없고 매수 물량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세력들이 특히 이런 세력들이 이 물량을 장난할 때는 밑으로 빼버려요. 그러니까 밑에 호가가 없고 맨 밑에서 7, 8% 쪽에 물량을 많이 받아놔요. 그럼 개인들은 아침에 5%, 3%씩 막 빠지니까 무서워가지고 물량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밀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 거래가 안 빠진 것만
다행이다 생각하면 돼요.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이 거래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예, 너무 걱정하지 알겠습니다. 마세요. 네. 네, 10,000원 오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프런티어 25,500원에 5%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TV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자동차 부품에서도 여기 눈을 담당한다고 해가지고,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제 몇 번 사고 팔고 해서 이제 이익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샀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자동차 카메라 모듈하고 전장 쪽이거든요. 네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규주는 얼마에 보라 그랬어요? 제 방송 잘 안 보시죠? 아니, 보기는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전화 연결 그거 신경 쓰느라고. 아, 그래요? 이게 신규주 못 같은 들었어요. 경우는 무조건 2년 후에 보라 그랬어요, 2년. 왜 그러면 예. 가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짠다는 거죠. 우리가 뭔 얘기를 할 때 옛날 과거의 스토리를 가지고 현재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역사의 반복이에요. 다만 상고하저는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러려면 네. 우리가 지나온 가격을 시간이 길다면 우리 가격이 좋았을 때, 시장이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이 회사가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짧아요. 짧기 때문에 이 가격이 지금 높다, 낮다락을 선택하기는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신규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주가가 잘 간다 그래도 결국은 다운 사이클이 되게 많아요.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주기를 봤을 때 한 1년에서 2년 지났을 때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자리는 네. 좀 더 밀려요. 네, 밀려요. 밀리는 가격대는 이 기술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한 번 더 밀려요. 밀리면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가 여기가 저점이 17,000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봉자리가 좀 컸잖아요. 그러니까 음이기온이 더 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점을 안 잡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8,000원, 17,000원 이렇게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이 깨진 자리잖아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선조를 잘해야 되거든요. 시가총이 조그만 거기 때문에 선조를 잘해야 돼요. 이 물량이 확 네. 밀린다 그러면 여기 보면 61선을 기준으로 매도를 하시면 돼요. 61선 깨졌다 그러면 선조라고 나가시는 게 나아요. 바닥 라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밀렸다 올라올 거예요. 그 시간이 괜찮다 그러면 한 번 밀리는 거 아니고 버티고 그러지 않으면 선조라는 게 나아요. 종목이 지금 빨리 돌아가니까 얘는 한 번 더 밑으로 밀릴 거예요. 그걸 한번 잘 선택해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여기 네. 좀 더 여기 밀렸을 때 매수를 좀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밀리고 있는 게 추세라 그러거든요. 네네. 주식이라는 걸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려요.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할 때는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좀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떨어질 네. 때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때 사는 게 만약에 이거 더 산다 그러면 2만 원 위에서 사는 게 나아요. 지금 사지 마시고. 알겠죠? 네네네. 그렇게 한번 네네.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1시에 역삼역 3번 출구 GRC 모임 공간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 오시고요. 저번 주는 여의도에서 강연회 자리가 없어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빨리빨리 오셔서 자리를 미리 확보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강연회 주제는 4월장이죠. 4월장에 대해서 오신 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릴 거니까요. 많이 오셔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4월에도 우리가 잘 시장을 잘 봐가고 그다음 업종의 리사이클을 잘 탄다면 4월도 좀 어렵지 않은 시장이 이게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추경매수 안 하고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장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배터리 관련주 막 급등한 종목을 신규 편입하기는 무리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업종을 선택하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그 헬릭 스미스 매수가 비중은 궁금해서- 어떻게 되세요? 1200원에 20%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까나리가 그걸 인수한다고 이렇게 해서 네. 그거를 좀 호재로 봤었는데 네. 그게 또 뭐 분쟁 뭐 기대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네. 그럼 파시지 왜 안 파셨어요? 근데 그게 잘 해결되면은 이게 네. 싼 가격이라 네. 좀 한 10에서 20%는 반등 치지 않을까 네. 그 그 기대감이죠. 생각에 사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제 제약바이오가 옛날에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움직였어요. 예. 사실 뭐 사람들이 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실망감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하실 때는 실적이 없는 기업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감 가지고는 주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섹터 자체는 나쁘진 않는데 이렇게 적자하고 이 실망감을 많이 줬던 기업들은 뭐 헬릭스미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하는 게 네. 그 까나리가 그 인수한 거는 좀 좋은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가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 여기 예.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건데 선생님만 짝사랑하면 안 돼요. 주식은. 예. 선생님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좋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선생님은 좋아하시니까 이 주가가 안 움직이잖아요. 정말 이런 재료들이 정말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면 벌써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만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대감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기대감이라는 거는 이 시세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나만 짝사랑하고 있는지 같이 좋아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지.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선생님만 이 종목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나쁘지라니까 굳이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손해 보지 말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주식을 잘 팔지 않으라 그래요. 근데 좀 기다려 보면은 약간의 반등이라도 좀 뭐 안 보이나 싶어서요. 제가 지금 이거 선생님을 설득이 안 돼요. 예,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손실을 보고 뭐 얼마 크지 빠져나가야 않았잖아요. 되니까.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저라면 이거 벌써 팔고 다른 종목으로 바꿀 거예요.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뭐 기술적 반등이 들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종목을 우리가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내 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근 멘토입니다. 예.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에코플라스틱 네. 4,050원에 3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미디어 보고 샀습니다. TV 보고 사셨어요? 예. 이건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가벼워요. 가볍다는 건 뭐냐면 변동성이 세요. 변동성이 세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예, 많죠. 많죠.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잘하는 걸 선생님한테 권유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낫잖아요.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고 선생님이 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했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죠. 왜? 변동성이 세니까. 그죠? 예. 가벼우니까. 매도 네. 시점을 잘 찾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이런 건. 어려우니까, 그죠? 하루에도 변동성이 이거 봐봐요. 뭐 플러스 15% 갔다가 종가는 뭐 7% 떨어지고, 뭐 장중 변동성이 세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1%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5%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세요. 가벼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종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왜 혹시 그러면, 예. 수급은 어떤지 좀 이런 건 알 수 수급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시가총액이 1,000억, 뭐 2,000억짜리는 수급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료 때문에 움직여요.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이런 수급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 개인 수급만 있잖아요. 이거 보면 개인들만 들고 있어요. 이거 개인 수급만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면 개인들 거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수급보다는 재료로 움직여요. 재료로. 이거 봐, 개인만 막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수급을 보면요, 개인하고 외국인 딱 이렇게 봤을 때 개인들이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비중이 다 개인만 갖고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이 개인 빨간 거 다 외국인 다 팔고 있고, 그죠? 이런 건 뭘 의미해요? 이건 뭘 의미할까? 이거 봐봐요. 다 개인만 들고 있잖아요. 가벼운 종목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이런 또 이 기술적 분석을 못 하시면 좀 어려워요. 이게 보면 쌍봉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머리가 하나, 둘, 셋. 자꾸 여기서 보면 이게 떨어지는 확률이 있잖아요.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럼 이 가격이 오면 떨어질 확률이 많은데 선생님이 산 가격은 어때요? 이 윗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탁 올라올 때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그렇고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탁 치했을 때 매도 치고 나오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NC저포트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7만 3천 원에 10%요. 100% 사셨어요? 10%. 10%?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장투 개념으로요. 예, 다시 한 번만요. 그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예, 그 네. 위에 보니까 매물대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이거 주식,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한 80까지 좀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요? 80이요. 8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이건 상담하면 안 되는데. 예? 상담을 하면 안 돼요. 8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알고 싶은 건요. 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 싶어서요. 그러셨어요? 네. 가격은 나쁘진 않아요. 이 가격대는 매수해도 돼요. 근데 이걸 언제 팔 거냐 이게 관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80만 원까지는 제가 상담하기는 어렵고, 이게 80만 원 간다 안 간다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80만 원 간다고 지금 얘기해 보면 제가 다 살겠죠. 그죠? 그런 확신이 안 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40만 원까지 45만 원 요까지는 걸려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45만 원, 40만 원 요 언저리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제가 보기에는 60만 원대 매물대로 보이긴 하는데 혹시 매물대는 전문가님... 45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매물이 강해요, 여기가. 예. 40만 원대 매물이 있고 45만 원대 강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걸 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40만 원? 40만 원 넘고 45만 원 넘어가는 이 바디 비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 40만 원하고 45만 원, 50만 원 이게 순차적으로 넘어가야 시세가 붙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47만 원, 48만 원 넘어가야 그때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 전에는 잘 안 움직여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니까 너무 기대를 하면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희망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욕심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는 그렇게 높게 이렇게 주식을 잡지 말고요. 1차적으로 40만 원이 넘어가야 되고 45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생각해서 40만 원 넘어가는지 생각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관심 있게 보고 또 45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 보고 이렇게 물량을 늘리는 전략이에요. 이게 피라미드 전략이라는데 그렇게 기대감을 너무 높게 잡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일단 40만 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경동 인베스트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2만 2,500원이고요. 예. 비중은 13%요.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 방송에도 좋다고 해서 네. 제가 작년에 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올라오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비중을 실어야 되는 건가 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뭐 이런 종목은 우리가 테마로 붙여가지고 강하게 움직였었던 거잖아요. 네. 알죠?
네. 테마 종목이 이런 거는 뭐 네. 리튬 쪽도 걸렸고 뭐 전기차 쪽에 걸려서 뭐 광산 개발 뭐 이런 것도 많이 걸려 있고 네, 막 맞아요.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은 우리가 매매를 붙여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테마의 네. 위주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붙이는 건데 이 종목은 12만 원 정도의 이 넘어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네. 한 번 더 돌리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12만 원에 방송에 사라 그랬어요? 아니 그쯤에 좋다고 해서 네. 제가 재미도 보니까 나쁘지 않고 네, 네. 그래서 사긴 했는데 네. 내가 지난번에 제 매수가가 왔는데 못 팔았어요. 네. 예. 갑자기 저렇게 확 튀어올 줄 몰랐거든요. 원래 이런 건 테마주라 그래요. 테마주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이 세력에 의해 기술적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2만 내 매수가 12만 4천 원 있죠. 네. 매일 걸어놓으세요. 매도 걸어놔요. 12만 4천 원이요? 네. 여기 넘어가면 더 튈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네. 좀 우리 시청자님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많이 고생하셨죠?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좀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4개월 오게. 네. 쭉 밀렸다가 지금 여기 9만 원, 8만 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맞아요. 8만 원까지 왔었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때 그때 잘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12만 3천 원 정도 거기 매도 매일 걸어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HK 인원에 네, 매수가 비중은요? 57,400원. 그죠. 제약바이오 많이 속을 썩이죠? 3년 됐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죠? 저 손질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얼마 선에서 손질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손절하지 마세요. 이걸요? 예. 왜요? 왜 손절하시게요? 너무 안 올라가고 네. 3년이나 기다려갖고.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3년 기다리셨으면 이제 올라가는 시기예요. 사이클이 예. 2년 주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손해가 좀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신규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2년 사이클 주기로 돌아요. 예, 이게 예. 2021년 9월에 상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2023년이잖아요. 예, 이제 예. 움직이는 사이클이에요. 이번에 올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라가요. 예, 올라가요, 이제. 떨어지고 있던데. 이제 여기 저점 잡고 움직이는 자리예요. 예, 예. 그러니까 손절 치지 마시고요. 조금 예. 들고 있다가 4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갖고 예. 계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죠? 힘내시고요. 예. 팔지 마세요. 좀 예. 더 들고 있어요. 4만 원에 되면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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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그 TV 벨 소리, TV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줄였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하이디 매수가 비중은요? 1,700원에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올라간다 해가지고 좀 누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TV에서 그래요? TV에서 예. 올라간다 그래서 사셨어요? 예. 사실, 근데 예. 제가 예. 아까 전에도 보니까 다날이 네. 거리 정지됐다 이거 들었거든. 2대1 테이블을 이 추천을 많이 봐요. 이 TV 네네. TV 시청을 예. 네네. 그래서 거기 빨떡 나가고 예. 네. 이거 테마로 시청을 붙여갖고 챗GPT로 막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이거 예. 이거 위쪽 있잖아요. 위쪽 월요일날 한 번 더 위로 올라오면 그거 팔고 나오세요. 예. 매도 치고 나오세요. 이게 1,800원 예. 정도 오면 매도하세요. 예. 알겠죠? 그러면 예. 네. 이거 거리에 정지되고 이런 거는 재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감사보고서 제출됐을 거예요. 아마 이 종목은 한번 잘 봐야겠어요. 감사보고서 예. 됐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거 좀 들고 있어도 돼요. 정지당하고 이러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예. 안 좋아요. 이 종목은 뭐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예. 한 번 더 오면 1,800원 위에서 매도하세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예. 매수가는 네, 21만 760원. 네, 비중은 30%. 네. 좋아요. 좋아요. 제가 매번 얘기했는데,
롯데케미칼 얘기 많이 했거든. 화학주 이번에 4월달 잘 봐야 돼요. 실적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안 좋았던 것들이 다 반영됐어요. 기저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턴 어라운드,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다 반영된 자리이기 때문에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화학 같은은 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좀 그러면 더 버티세요. 얼마까지 오면 매도하면 될까요? 이게 1차적인 매도와 2차적인 매도가 있는데요. 1차적인 거는 21만 원, 22만 원 여기까지는 열려 있어요. 22만 원까지는 가져가세요. 22만 원요? 네, 주봉이 그리고 머리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좀 넘어가면 얼마까지 볼 수 있나요? 장기로? 장기로 한 25만 원. 25만 원? 네, 25만 원까지. 2호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올해 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올해는 업사이클에 쭉 들고 가보세요. 그래서 이 가격이 22만 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 힘내시고 알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노보티즈. 노보티즈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5,500원에 15%. 왜 이렇게 넘게 사셨어요? 그거를 네. 전에 좀 수익 좀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31,000원에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 좀 봤거든요. 예. 그 후로 네. 조금 좀 생각이 나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맡긴 어떤 전문가가 네. 또 추천도 있고 해서 네. 들어갔죠. 이제 팔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파동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이게 노모테반을 묶여갖고 움직였는데 이제 이 종목들은 레인보우가 대장이에요. 근데 금요일날 네. 보면 SPG 같은 게도 밀렸거든요. 얘도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파동이라 그래요. 끝파동이라 그래요. 삼파동이라 그러는데 이쪽 보면 이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 둘, 요 세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격도가 붙인 자리라 요 밀리면 좀 밀릴 수 있으니까 월요일날 그냥 종목 교체하는 거 어떨까요? 이게 밀리면 이거 많이 밀려요. 한번 밀리잖아요. 그럼 요 밑에까지 밀렸다 올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역삼에서 강남 강연회 1시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계신 분도 많이 오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업사이클,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업종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월 달에는 업에 있는 업종보다는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가격에 메리트 있는 공간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4월 전략을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그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오늘 1시에 역삼 모임 공간, GRC라는 역삼 모임 공간에서 1시에 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